우방국 대통령으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SSBN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켄터키함의 전개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As the most survivable leg of the U.S. triad, it is a key component of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들으신 것처럼 북한이 도발하면 정권의 종말로 이런 강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미 핵잠수함에 직접 탔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바로 이어지는 주제에서 만나보기로 할 텐데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 참 승함이라는 표현도 제가 참 이례적이지만 어제 많이 썼었는데 장해찬 최고위원님,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전략 자산 윤 대통령의 여러 강조 목소리가 좀 있네요. 네, 그만큼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걸 이례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준 것이고요. 저만 해도 사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최초로 미국의 핵 잠수함에 승선한 것인 줄 알았는데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미국의 대통령 외에는 처음으로 타국 대통령이 이 미국의 핵 전략자산 SSBN 잠수함에 올라간 것입니다. 나토의 우방국들도 미국의 핵 잠수함에 올라가서 연설하거나 내부를 둘러본 적은 없어요. 그만큼 한미동맹이 강화되었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한국과 미국의 핵 협의체가 얼마나 실질적인 힘을 가지는 협의체인지를 과시한 것이거든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핵 잠수함 승선을 보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많이 부러워할 것이고 나토나 호주, 우방국의 정상들도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반대로 북한 같은 경우는 공포에 떨면서 긴장과 이 견제를 하게 되겠죠. 이 정도로 이 한미 간의 안보 협력이 강화된 전례가 보수 진보할 거 없이 이전에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조금 더 우리 국민들께 많이 알려져서 안보상의 어떤 안정감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핵잠수함을 타봤거든요, 윤 대통령이. 저희 오른쪽 사진이 바로 잠수함 내부 모습입니다. 일부만 공개됐는데 김건희 여사와 함께 승함을 한 윤 대통령이고 어제 저희 뉴스탑10에 출연한 군사 전문가도 이번 승함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실제 작동이 가능한 작동하고 있는 전략 무기 체계 안에 들어가서 해외 정상이 이렇게 그 내부를 시찰한다. 사실은 거의 뭐 저는 본 적이 없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미국의 핵을 마치 대한민국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것처럼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그림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것이 취지고요. 이례적으로 공개하지 않던 것을 미국이 이렇게 허용을 하면서 자 이렇게 한국과 같이 가고 있다. 이거 되게 좀 보기가 힘든 그림이다. 이렇게 알려지기로도 저 핵잠수함에 한 20개 정도, 20기 정도의 이 미사일이 또 같이 탑재가 돼 있다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핵 공유 느낌, 한국과 미국이 한 몸으로 뭉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으로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네, 대통령께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다지고 또 우리의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다만 이렇게 요란하게 보여주기식으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문은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이어지는 햇볕 정책이 있었고요. 민주당 정권은 햇볕 정책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이어지는 이제 강경 대북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정책도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보면 북한에 끌려다니겠다, 친북이다 이렇게 해서 비판하면 집권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외교안보 정책 강경책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다만 이런 외교 안보를 정치를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또 받을 수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조용하게 한미 동맹을 다지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헌법 전문부터 4조, 그다음 대통령 선서까지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자 해야 된다는 이 의무가 있는데 예.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한민국 국민 누가 북한 저런 독재 정권이 빨리 무너지고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자꾸 옆에서 또 막 경고하고 긴장 고조하고 막 망해라 하면 오히려 더 버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거대한 이 전략 핵 잠수함 가운데 하는 켄터키함에 직접 우리나라 정상이 처음으로 탑승을 했기 때문에 정미경 의원님, 어제 보니까 김건희 여사도 같이 승함을 했는데 한미 여군들에게 또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우리 그 해군 그 이지스 구축함에도 함께 그 승선하셨을 때 그 진수식인가? 맞아요. 그 했을 때 한번 우리가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전략핵 잠수함에도 같이 함께 승선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워싱턴 선언이 그때 당시에 뭐 이게 그냥 단순히 종이 페이퍼일 뿐이지 실제로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미국이 제공해 주겠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예. 저는 이번에 이제 이 그 전략핵 잠수함을 보여주면서 그게 말뿐이 아닌 페이퍼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 대통령께서 사실 대외적으로 좀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당연히 함께 하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거는 보통 이제 배우자 그 영부인께서 하는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 네이비 클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 작전 그 해작사라 그러는데 예. 해군 작전 기지 안에 있는 이제 그 어느 모처에서 이제 한미 여군들을 격려하는 사실 모습이었죠. 저 화면에도 잠깐 지나갔어요. 저게 모처입니다. 뭐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우리 여군 그리고 미군의 여군들과 함께 뭐 담소를 나누는 모습까지 대통령실이 몇 장의 사진을 좀 공개했어요. 한미일이 더 밀착한다라는 뭐 표현 혹은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앞부분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한미일 정상회담이 다음 달 미국에서 개최될 수 있다는 뭐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하나가 오늘 나왔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특히 모이는 곳이 바로 캠프 데이비드 이 장소가 좀 가지는 특별함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제 지난 일본에서 열린 G7 회담 때 그때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예. 그때 젤렌스키 회담이 상당히 길어지면서 결국 이제 잠깐 뭐 몇 초 정도 이제 만나서 사진 찍는 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에 제가 초청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이루어진 게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자 회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는요, 아마 워싱턴에서 한 1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미 대통령의 별장입니다. 예. 근데 여기는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이 아주 유서 깊고 또 의미가 있는 것이 많은 게 아마 대표적으로는 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후르쇼프와 그다음에 이제 아이젠하워가 바로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소 간의 어떤 냉전을 좀 종식하기로 합의한 게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고 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여기서 평화 협정을 맺은 견해도 있고 역사적인 곳이네요. 그렇죠. 바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당시에 본인이 직접 이 골프 카트를 운전하면서 옆에 부시 대통령 태워서 간 바로 이 친교를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만큼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이 그냥 단순히 대통령의 어떤 별장을 넘어서서 예. 세계의 중요한 흐름들을 그동안 좌우했던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일이 모이는 것은 상당히 오랜만에 모이는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만남이 어려웠는데 한일 관계도 풀렸고 그다음에 한미일이 함께 어떤 합의를 해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회담이기 때문에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세계사적으로 보면 신냉전 시대에 한미일이 함께 뭔가를 이제 동맹을 이뤄내는 그리고 함께 대응해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연출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가 큽니다. 다음 달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다시 한번 만납니다.